안녕하세요. 오늘도 이렇게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우리 모두가 한 번쯤은 밤잠을 설치며 고민해 봤을 이야기를 나누려 합니다. 바로 노후 자금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통장에 얼마나 있어야 남 눈치 안 보고 살 수 있을까? 이 질문 앞에서 우리는 모두 조금씩 움츠러들게 됩니다. 혹시 내가 준비한 게 부족한 건 아닐까? 자식들에게 짐이 되는 건 아닐까? 그런 두려움 말입니다. 하지만 오늘은 그 두려움을 조금 내려놓고 차분히 들여다보는 시간을 가져보려 합니다. 숫자 이야기도 하겠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들에 대해서도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편안하게 앉으셔서 천천히 들어주시면 됩니다. 먼저 현실적인 이야기부터 시작해 볼까 합니다. 2025년 현재 한국 사회에서 노후를 준비하는 것은 예전보다 훨씬 복잡해졌습니다. 우리 부모님 세대처럼 자식이 모시는 시대도 아니고, 그렇다고 국가가 모든 걸 책임져 주는 것도 아닙니다. 통계를 보면 은퇴 후 부부 기준으로 한 달에 최소 250만 원에서 300만 원 정도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여유로운 노후를 위해서는 400만 원 이상이 권장되고요. 여기서 잠깐 계산을 한번 해볼까요? 만약 65세에 은퇴해서 90세까지 산다고 가정하면 25년입니다. 25년 동안 한 달에 300만 원씩이면 총 9억 원입니다. 여유로운 생활을 원하면 12억 원이 넘습니다. 이 숫자를 들으면 많은 분들이 절망하실 겁니다. 내가 어떻게 그 돈을 모아? 하고요.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건 이게 전부 통장에 현금으로 있어야 한다는 뜻이 아니라는 겁니다. 실제로 노후 자금은 여러 형태로 존재합니다. 국민연금, 퇴직연금, 개인연금, 예적금, 주식이나 펀드, 그리고 부동산. 이 모든 것이 합쳐져서 당신의 노후를 지탱하는 겁니다. 그러니 9억이라는 숫자에 너무 압도당하지 마십시오. 이건 목표이지 반드시 달성해야 하는 절대적 기준이 아닙니다. 돈이라는 건 사실 숫자 그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돈은 도구입니다. 우리가 원하는 삶을 살기 위한 도구죠. 그렇다면 우리가 정말 원하는 노후의 삶은 무엇일까요? 잠시 눈을 감고 상상해 보십시오. 당신의 이상적인 노후는 어떤 모습인가요? 매일 아침 눈을 뜨면 무엇을 하고 싶으신가요? 누구와 함께 있고 싶으신가요? 어떤 곳에서 살고 싶으신가요? 아마 많은 분들이 이런 것들을 떠올리셨을 겁니다. 건강하게 산책할 수 있는 여유, 손주들에게 용돈 쥐어줄 수 있는 기쁨, 가끔 친구들과 소박한 외식을 즐길 수 있는 자유, 아플 때 치료받을 수 있는 안심, 그리고 무엇보다 자식들에게 짐이 되지 않는다는 당당함. 여기서 중요한 깨달음 하나를 얻을 수 있습니다. 남 눈치 안 보고 산다는 것의 핵심은 어마어마한 부자가 되는 게 아니라 내가 원하는 기본적인 삶을 누릴 수 있는 안정성을 확보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안정성은 생각보다 낮은 곳에서 시작될 수 있습니다. 어떤 분은 한 달에 200만 원으로도 충분히 만족하며 사십니다. 집이 있고 건강하고 소박한 취미를 즐기며 사시죠. 반면 어떤 분은 한 달에 500만 원을 써도 불안해하십니다. 더 많은 걸 원하고 더 많이 걱정하시기 때문입니다. 차이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욕망의 크기와 만족의 기준입니다. 그렇다면 실제로 그 안정성은 어떻게 만들어질까요? 노후 자금은 크게 세 가지 기둥으로 이루어집니다. 첫 번째 기둥은 공적연금입니다. 국민연금과 퇴직연금이 여기 속합니다. 이것은 노후 생활비의 기본 토대가 됩니다. 국민연금을 최대한 많이 받으려면 몇 가지 전략이 있습니다. 가능한 한 오래 납부하는 것, 그리고 수령 시기를 늦추는 것입니다. 1년 늦출 때마다 7.2%씩 더 받을 수 있습니다. 5년을 늦추면 36%나 더 받게 되는 거죠. 물론 그 기간을 버틸 수 있는 다른 수입이나 자산이 있어야겠지만요. 퇴직연금도 중요합니다.
이것을 어떻게 관리하느냐에 따라 노후 초반의 삶이 달라집니다. 한 번에 다 써버리지 말고 연금으로 받는 것도 고려해 보십시오. 두 번째 기둥은 금융자산입니다. 젊을 때부터 조금씩 모은 예금, 적금, 주식, 펀드, 개인연금, 이런 것들이 여기 속합니다. 중요한 건 얼마나 많이가 아니라 얼마나 꾸준히입니다. 매월 30만 원씩 30년을 모으면 이자를 제외하고도 1억 800만 원입니다. 여기에 연 5%의 수익률을 가정하면 2억 원이 훌쩍 넘습니다. 작은 돈이라고 무시하지 마십시오. 시간은 작은 돈을 큰 돈으로 바꿔줍니다. 세 번째 기둥은 부동산입니다. 살고 있는 집 혹은 임대 수익을 주는 부동산이죠. 이것은 안정성과 현금 흐름 두 가지를 동시에 제공할 수 있습니다. 특히 집이 있다는 것은 큰 자산입니다. 월세 걱정이 없으니까요. 그리고 필요하다면 주택연금을 통해 집을 현금화할 수도 있습니다. 여기서 핵심은 이겁니다. 세 가지 기둥이 모두 든든할 필요는 없습니다. 어느 하나가 부족하면 다른 것으로 보완하면 됩니다. 국민연금이 적다면 개인연금을 더 준비하면 됩니다. 저축이 부족하다면 집을 활용한 주택연금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이 없다면 월세로 살더라도 다른 금융자산을 충분히 확보하면 됩니다. 정답은 하나가 아닙니다. 당신의 상황에 맞는 조합을 찾으면 됩니다. 구체적인 예를 들어볼까요? 김영수 씨는 65세입니다. 국민연금으로 한 달에 100만 원을 받습니다. 퇴직금으로 5천만 원이 있고 평생 모은 예금이 1억 원이 있습니다. 시골에 작은 집이 있어서 월세 걱정은 없습니다. 총 자산은 1억 5천만 원. 많지 않습니다. 하지만 김영수 씨는 걱정이 없습니다. 왜일까요? 국민연금 100만 원에 1억 5천을 연 4%로 운용하면 매월 50만 원 정도의 이자가 나옵니다. 합치면 한 달에 150만 원입니다. 집이 있으니 월세가 없고 시골이라 생활비도 적게 듭니다. 텃밭도 가꾸고요. 150만 원이면 부부가 충분히 살 수 있습니다. 박미숙 씨는 63세입니다. 국민연금은 50만 원밖에 안 됩니다. 오래 일하지 못했거든요. 하지만 남편 유산으로 아파트가 있습니다. 시세 5억 원 정도 되는 집이죠. 박미숙 씨는 주택연금을 선택했습니다. 평생 이 집에 살면서 매월 250만 원 정도를 받기로 했습니다. 국민연금 50만 원과 주택연금 250만 원을 합치면 한 달에 300만 원입니다. 혼자 살기에 넉넉한 금액입니다. 정대호 씨는 68세입니다. 국민연금 150만 원, 개인연금 80만 원을 받습니다. 예금은 3억 원 있지만 집은 전세로 살고 있습니다. 전세 보증금이 2억이니 실제 유동자산은 1억 원입니다. 하지만 정대호 씨는 계획이 있습니다. 80세까지는 연금으로 생활하고 그 이후부터 예금을 조금씩 쓰기로 했습니다. 건강이 안 좋아지면 지방의 작은 집으로 이사할 생각도 하고 있고요. 보셨습니까? 세 사람 모두 상황이 다릅니다. 하지만 모두 자신만의 방법으로 안정적인 노후를 설계했습니다. 중요한 건 얼마를 가졌느냐가 아니라 가진 걸 어떻게 활용하느냐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 순간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나이와 상황에 따라 전략은 달라집니다. 만약 당신이 40대라면 축하합니다. 아직 시간이 있습니다. 지금부터라도 매월 일정 금액을 노후자금으로 분리하십시오. 수입의 10%라도 좋습니다. 복리의 마법은 시간이 만들어냅니다. 40대의 100만 원은 60대의 200만 원보다 가치가 있습니다. 시간이 있으니까요. 그리고 지금은 투자를 배울 때입니다. 주식이든 펀드든 시행착오를 겪어도 회복할 시간이 있습니다. 60대에 처음 투자를 시작하면 실수할 여유가 없습니다. 만약 당신이 50대라면 본격적으로 정리할 때입니다.
자녀 교육이 끝나가는 시점, 그동안 자녀에게 쓰던 돈을 이제 자신의 노후로 돌리십시오. 이제 자녀보다 당신이 우선입니다. 빚이 있다면 지금이 갚을 때입니다. 은퇴 후 빚은 눈덩이가 됩니다. 수입은 줄어드는데 이자는 그대로니까요. 그리고 국민연금 납부 이력을 확인하십시오. 10년 이상 납부했는지 예상 수령액이 얼마인지를 정확히 알아야 합니다. 모자라면 추가 납부도 고려해 보세요. 만약 당신이 60대라면 이제 현실을 정확히 파악해야 합니다. 받을 수 있는 연금이 정확히 얼마인지, 한 달 생활비가 얼마나 드는지, 지출을 어디까지 줄일 수 있는지, 집을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계산하십시오. 그리고 중요한 건 건강입니다. 건강을 잃으면 모든 계획이 무너집니다. 지금부터라도 규칙적인 운동을 시작하십시오. 또 하나, 일을 완전히 그만두지 마십시오. 체력이 허락하는 한 작은 일이라도 계속하는 게 좋습니다. 돈도 돈이지만 일이 있으면 건강도 유지되고 삶의 활력도 생깁니다. 만약 당신이 이미 70대 이상이라면 지금 가진 것으로 최선을 다하면 됩니다. 부족하다고 자책하지 마십시오. 이미 당신은 충분히 노력했습니다. 이 나이까지 살아내신 것만으로도 대단한 겁니다. 대신 현명하게 쓰는 법을 배우십시오. 큰 돈 들이지 않아도 행복할 수 있는 방법은 많습니다. 그리고 도움이 필요하면 주저없이 요청하십시오. 자녀에게든 정부에든 복지관에든 그것은 부끄러운 일이 아닙니다. 당신도 평생 세금 냈고 사회에 기여했습니다. 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여기까지 숫자와 전략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정말로 하고 싶은 이야기는 따로 있습니다. 노후 자금에 대한 우리의 불안은 사실 돈 그 자체에 대한 불안이 아닙니다. 그것은 가치에 대한 불안입니다. 우리 사회는 은퇴한 사람을 쓸모없는 사람으로 취급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더 이상 돈을 벌지 못하면 가치가 없다고 여기죠. 그래서 우리는 두려워합니다. 돈이 없으면 사람들이 나를 무시할까봐, 자식들이 나를 짐으로 여길까봐. 하지만 잠깐 생각해 봅시다. 당신의 가치는 통장 잔고로 결정되는 게 아닙니다. 당신이 살아온 세월, 당신이 겪은 경험, 당신이 가진 지혜, 당신이 사랑한 사람들. 이것들은 돈으로 살 수 없는 자산입니다. 물론 현실적으로 돈은 필요합니다. 하지만 돈이 전부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제가 아는 한 어르신이 계셨습니다. 통장에는 늘 몇십만 원밖에 없었지만 동네에서 가장 존경받는 분이셨습니다. 왜일까요? 그분은 항상 이웃을 도왔습니다. 아픈 사람 병원에 데려다 주고, 어려운 사람 식사 챙겨주고, 젊은이들에게 인생 조언도 해주셨죠. 그분이 돌아가셨을 때 장례식장이 사람들로 가득 찼습니다. 모두가 울었습니다. 그분은 부자는 아니었지만 가난하지도 않았습니다. 돈은 없었지만 사랑은 풍족했으니까요. 이게 핵심입니다. 노후의 행복은 통장 잔고만으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제가 만난 많은 어르신들 중에서 진정으로 행복한 노후를 보내시는 분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분들은 엄청난 부자가 아니었습니다. 대신 이런 것들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첫째, 적당한 경제적 안정성. 부자는 아니어도 기본적인 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 정도의 돈.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매일 김치찌개와 된장찌개를 번갈아 먹어도 가끔 삼겹살 한 번 먹을 여유가 있으면 행복합니다. 명품 가방은 없어도 편한 운동화 한 켤레 살 수 있으면 됩니다. 둘째, 건강. 건강은 노후 최대의 자산입니다. 건강하면 의료비가 줄어듭니다. 몸이 아프면 아무리 돈이 많아도 그 돈이 병원비로 나갑니다. 건강하면 삶의 질이 높아집니다. 산책도 하고 여행도 가고 손주도 돌볼 수 있습니다. 건강하면 독립적인 생활이 가능합니다. 자식들에게 의지하지 않아도 됩니다. 어떤 분이 그러셨습니다.
70대까지 건강하면 1억을 번 것이고 80대까지 건강하면 3억을 번 것이다라고요. 맞는 말입니다. 셋째, 관계. 돈 많은 외로운 노인보다 소박해도 함께 웃을 사람이 있는 노인이 행복합니다. 배우자든 친구든 자녀든 이웃이든 연결되어 있다는 느낌이 중요합니다. 사람은 혼자 살 수 없습니다. 특히 나이 들면 더욱 그렇습니다. 친구 한 명과 커피 한 잔 마시는 것, 동네 사람들과 인사 나누는 것, 손주와 전화 통화하는 것. 이런 작은 연결들이 삶을 지탱합니다. 넷째, 의미. 아침에 눈뜰 이유가 있는 사람은 늙지 않습니다. 그것이 텃밭 가꾸기든, 봉사활동이든, 손주 돌보기든, 책 읽기든, 그림 그리기든, 무언가 하루를 의미 있게 만드는 것이 있으면 됩니다. 나는 왜 사나? 이 질문에 답이 없으면 노후는 고통입니다. 하지만 답이 있으면 노후는 선물입니다. 이 네 가지 중에서 돈으로 직접 해결되는 건 사실 첫 번째 뿐입니다. 나머지는 돈이 있어도 없을 수 있고 돈이 없어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 노후 준비를 할 때 돈만 생각하지 마십시오. 건강도 챙기고 관계도 돌보고 의미도 찾으십시오. 그것이 진짜 노후 준비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구체적인 일은 무엇일까요? 첫째, 정확한 현황 파악입니다. 지금 당신이 가진 자산을 모두 적어 보십시오. 예금 통장, 적금, 주식, 펀드, 보험, 부동산, 받을 연금, 빠짐없이 전부요. 그리고 예상 지출도 계산해 보십시오. 식비, 관리비, 의료비, 통신비, 교통비, 하나하나 적어 보십시오. 막연한 불안은 구체화하면 줄어듭니다. 얼마나 부족한지 알면 어떻게 채울지도 보입니다. 둘째, 지출 최적화입니다. 노후에는 수입이 고정되므로 지출을 관리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하지만 무조건 아끼는 게 답은 아닙니다. 가치 있는 곳에는 쓰고 불필요한 곳은 줄이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건강검진 비용은 아끼지 마십시오. 조기 발견이 수천만 원을 절약합니다. 친구들과의 소소한 모임도 아까워하지 마십시오. 그게 당신의 정신 건강을 지킵니다. 하지만 안 쓰는 보험, 안 보는 케이블 TV, 안 쓰는 헬스장. 이런 건 과감하게 정리하십시오. 셋째, 건강에 투자하십시오. 60대의 운동 습관은 80대의 의료비를 결정합니다. 매일 30분만 걸어도 당뇨, 고혈압, 치매 위험이 크게 줄어듭니다. 이게 얼마나 큰 절약인지 아십니까? 건강검진도 거르지 마십시오. 암도 조기 발견하면 90% 이상 완치됩니다. 그리고 치아 관리도 중요합니다. 임플란트 하나에 수백만 원입니다. 지금부터 양치질 잘하십시오. 넷째, 관계에 투자하십시오. 은퇴하면 직장 동료는 사라집니다. 하지만 친구는 남습니다. 지금부터 진짜 친구를 만드십시오. 돈으로 맺어진 관계가 아니라 마음으로 이어진 관계요. 가족과의 관계도 돌보십시오. 특히 배우자와의 관계가 중요합니다. 은퇴 후 부부가 하루 종일 함께 있게 되는데 관계가 안 좋으면 지옥입니다. 자녀와도 적절한 거리를 유지하십시오. 너무 가까우면 서로 힘들고 너무 멀면 외롭습니다. 다섯째, 평생 배우십시오. 나이 들었다고 배움을 멈추지 마십시오. 새로운 걸 배우면 뇌가 젊어집니다. 치매 예방에도 좋고요. 요즘은 노인대학, 복지관, 온라인 강의, 배울 곳이 많습니다. 대부분 무료거나 저렴합니다. 스마트폰 사용법을 배우는 것도 좋습니다. 요즘 세상은 디지털입니다. 여기서 소외되면 진짜 외로워집니다. 여섯째, 유연하게 계획하십시오. 계획은 필요하지만 계획대로 되는 인생은 없습니다. 건강이 나빠질 수도 있고, 경제 상황이 바뀔 수도 있고, 예상치 못한 일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 계획을 바꾸는 건 실패가 아닙니다. 적응입니다. 70세까지 일하려고 했는데 건강이 안 따라주면 65세에 은퇴하고 지출을 줄이면 됩니다. 서울에서 살려고 했는데 비용이 너무 많이 들면 지방으로 내려가는 것도 방법입니다. 집을 물려주려고 했는데 생활비가 부족하면 주택연금을 활용하면 됩니다. 완벽한 계획은 없습니다. 하지만 유연한 계획은 있습니다. 상황에 맞춰 조정할 수 있는 여유를 가지십시오. 이제 조금 더 깊은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돈에 대한 우리의 태도 말입니다. 많은 분들이 노후 자금을 모으면서 두 가지 극단으로 갑니다. 하나는 지나친 절약입니다. 노후를 위해 지금을 희생하는 거죠. 먹고 싶은 것도 참고, 가고 싶은 곳도 안 가고, 오직 저축만 합니다. 그렇게 20년, 30년을 참고 모았는데, 막상 노후가 되면 쓸 줄을 모릅니다. 평생 아끼는 습관이 몸에 배어서 돈은 있는데도 불안해서 못 씁니다. 다른 극단은 무계획입니다. 인생 한 번인데 뭘 하며 오늘만 삽니다. 벌면 다 쓰고 빚도 지면서 삽니다. 그러다 노후가 되면 후회합니다. 그때 좀 모아둘 걸 하면서요. 진짜 필요한 건 균형입니다. 오늘도 살고 내일도 준비하는 균형 말입니다. 젊을 때는 경험에 투자하십시오. 여행도 가고 맛있는 것도 먹고 사랑하는 사람과 시간도 보내십시오. 하지만 수입의 10%는 꼭 미래를 위해 떼어놓으십시오. 중년에는 본격적으로 모으십시오. 하지만 가족과의 시간도 소홀히 하지 마십시오. 돈 많이 모으고 가족 잃으면 무슨 소용입니까? 노년에는 현명하게 쓰십시오. 건강과 행복을 위해서라면 쓰되 허영과 과실을 위해서는 쓰지 마십시오. 돈은 도구입니다. 주인이 아닙니다. 돈이 당신을 지배하게 하지 마십시오. 당신이 돈을 지배하십시오. 이 돈으로 나는 무엇을 할 것인가? 이 질문을 항상 가슴에 품으십시오. 다시 처음 질문으로 돌아가 봅시다. 통장에 얼마가 있어야 남 눈치 안 보고 살 수 있을까? 30분 가까이 이야기했지만 이제야 진짜 답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정답은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10억이 있어도 불안하고 어떤 사람은 1억으로도 당당합니다. 어떤 사람은 자식에게 한 푼도 받지 않으려 하고 어떤 사람은 자식의 도움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입니다. 차이는 돈이 아니라 마음가짐입니다. 남 눈치 안 보는 삶의 핵심은 경제적 독립에만 있지 않습니다. 그것은 정신적 독립입니다. 내가 누구에게도 기대지 않겠다는 오만이 아니라 필요할 때 도움을 청할 수 있는 용기입니다. 남에게 폐를 끼치지 않겠다는 집착이 아니라 서로 의지하며 사는 것이 인간의 자연스러운 모습임을 받아들이는 지혜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모두 언젠가 누군가에게 도움을 받았습니다. 갓난아기 때 부모님께 기저귀를 갈아달라고 울었습니다. 초등학교 때 선생님께 글을 배웠습니다. 직장에서 선배에게 일을 배웠습니다. 아플 때 친구가 병원에 데려다 줬습니다. 우리는 늘 누군가의 도움 속에 살았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누군가를 도왔습니다. 자녀를 키웠고, 후배를 가르쳤고, 이웃을 도왔습니다. 이것이 인생입니다. 주고받으며 사는 것, 서로 의지하며 사는 것. 이게 자연스러운 겁니다. 노년도 마찬가지입니다. 때로는 주고, 때로는 받으며 사는 것이 당연합니다. 자식에게 용돈 주다가 나중에 자식에게 용돈 받는 것. 부끄러운 일이 아닙니다. 평생 세금 내며 살았으니 나라에서 복지 혜택 받는 것. 당당한 권리입니다. 이웃에게 도움받는 것. 나도 과거에 이웃을 도왔으니 괜찮습니다. 남 눈치 안 보는 삶은 혼자 모든 걸 해결하는 삶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당하게 도움을 주고받을 수 있는 삶입니다. 내가 줄 수 있을 때 주고 받아야 할 때 받는 그런 당당함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 당신께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지금 당신의 통장 잔고가 얼마든 그것이 당신의 가치를 정하지 않습니다. 당신은 이미 충분히 가치 있는 사람입니다. 당신이 살아온 세월, 당신이 이겨낸 어려움, 당신이 사랑한 사람들, 이 모든 것이 당신의 진짜 자산입니다. 그리고 지금부터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40대든 50대든 60대든 70대든 지금이 가장 빠른 때입니다. 오늘 할 수 있는 한 가지만 하십시오. 현황을 파악하는 것이든 적금 하나 드는 것이든 30분 걷는 것이든 오래된 친구에게 전화하는 것이든 작은 한 걸음이 모여 당신의 노후를 만듭니다.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부족해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건 포기하지 않는 것, 오늘도 한 걸음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억하십시오. 노후 자금은 준비하는 것이지만 노후의 행복은 선택하는 것입니다. 돈이 많아서 행복한 게 아니라 감사할 줄 알아서 행복한 겁니다. 가진 게 많아서 만족하는 게 아니라 만족할 줄 알아서 가진 게 많아 보이는 겁니다. 긴 시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는 숫자에 대해 이야기했지만 결국 삶에 대해 이야기한 겁니다. 노후자금이라는 주제로 시작했지만 우리가 진짜 나눈 이야기는 어떻게 살 것인가였습니다. 당신은 이미 많은 것을 이루었습니다. 여기까지 살아오셨습니다. 수많은 어려움을 견뎌내셨습니다. 누군가를 사랑했고 누군가에게 사랑받았습니다. 그 모든 경험이 당신의 진짜 재산입니다. 통장 잔고에 너무 목매지 마십시오. 물론 돈은 필요합니다. 준비도 해야 합니다. 하지만 그것이 전부는 아닙니다. 진짜 풍요로운 노후는 돈으로만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건강한 몸, 따뜻한 관계, 의미 있는 하루, 감사하는 마음. 이런 것들이 함께할 때 비로소 완성됩니다. 그러니 오늘부터 이렇게 살아보십시오. 돈도 모으되, 건강도 챙기고, 미래도 준비하되, 오늘도 즐기고, 독립적이되 외롭지 않게, 당당하되 겸손하게, 그리고 무엇보다 용서하십시오. 충분히 모으지 못한 자신을 용서하십시오. 완벽하지 못한 자신을 용서하십시오. 당신은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남 눈치 안 보고 산다는 것의 진짜 의미를 이제 아시겠습니까? 그것은 통장에 10억을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지금 가진 것에 감사하고 부족한 것을 받아들이고 필요할 때 도움을 청하고 줄 수 있을 때 나누고 그렇게 당당하게 사는 겁니다. 돈이 많아서 당당한 게 아니라 떳떳하게 살았기에 당당한 겁니다. 오늘 밤 잠들기 전에 조용히 생각해 보십시오. 당신이 진정 원하는 노후는 무엇인지, 그리고 그것을 위해 오늘 할 수 있는 작은 일은 무엇인지를요. 내일 아침 눈을 뜨면 한 가지만 실천해 보십시오. 그 한 가지가 모여 한 달이 되고 1년이 되고 당신의 노후가 됩니다. 당신의 노후가 평안하기를, 건강하기를, 외롭지 않기를, 그리고 무엇보다 당당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여기까지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당신은 소중한 사람입니다. 그것을 잊지 마십시오. 안녕히 주무십시오. 내일도 좋은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